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4월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부동산 시황 보는 법을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순신 프로젝트 제2차 전국 순회 모임 지방도시편이 3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 3월 말로 일단 힘든 부분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4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2차 순회 모임 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 몸살 감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끈 떨어지고 지금 한 99.5% 떨어지고 0.5% 정도만 약간 지금 숨찬 정도만 남아 있어서 쫓다가 이렇게 기침 한 번씩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이렇게 동영상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황 보는 법은 주제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의 이슈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보고서 전국 시 구 단위의 부동산 보고서들을 계속 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지난 이 3월까지 이 부동산 보고서 관련한 프로그램 개편 작업을 쭉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후에 나온 첫 번째 이제 그 보고서들인데, 그 보고서 업그레이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소 부동산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서울 강남구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발견한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황. 일단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지에서 가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시황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그 시점에서 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면 왜 내려가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게 시황 보는 것의 전부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건 첫째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 전체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거, 파악하는 거.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런 가격이 등락하는 것 또는 거래가 증감하는 것의 원인이 무언가를 이제 찾아보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거나 거래가 늘어나고 줄어들거나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가, 이렇게 분석을 해내기가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금융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 투기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엉터리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분석해 내기는 조금 이제 힘든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부동산 사이트라든지 부동산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서 이제 그런 걸로 대충 이렇게 떼우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황 보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시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시황 하면 뭡니까?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주식 시황은 뭡니까? 가격 올랐다 내렸다,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그 이야기죠. 그게 시황이에요. 미국엔 뉴욕 다우 지수가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것들이 시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황의 핵심은 각 단지별로, 각 지역별로, 각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한눈에 비교해서 그냥 확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볼 수도 있죠. 일부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는 네이버나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거나 여러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 정보, 가격 정보를 누르면 뭐 이렇게 그 단지의 뭐 가격 추이가 나오죠. 뭐 이렇게. 그것은 한 단지에 불과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시황이라는 건 지역 전체의 가격 움직임이죠. 지역 전체의 거래 움직임이죠. 지역 전체의 가격과 거래 움직임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한눈에 팍 파악할 수 있는, 딱 봐서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시향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는 그 수많은 단지를 전부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를 딱 봤는데 올라가네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단지 누르면은 앞에 처음에 봤던 단지가 어떻게 됐지 하고 잊어먹는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부동산 시장 전체 또는 이제 시황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 기간의 가격의 움직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황, 특히 아파트 시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데이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공식 통계가 이제 기본 데이터가 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토부가 지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아파트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시행해서 실거래가를 발표를 하고 있죠. 2006년부터. 그래서 2006년부터 최근 올해 이르기까지의 이제 전국 각지의 아파트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범위는 전국 각지, 시간적으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역 단위로 한눈에 딱 보면 딱 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시황을 보는 이게 쉽게 이해하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황을 쉽게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은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한번 봐보세요.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낸 부동산 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부동산 시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서울 강남구의 사례를 부동산 보고서를 한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포함해서 한번 제가 저희 연구소의 부동산 보고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바뀐 대목인데, 이건 이제 가격 지수입니다. 2006년 1월 달을 100으로 해서 이제 가격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이제 증감률이고요. 이게 막대 그래프는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 이건 이제 그 빨간 선은 이제 이른바 이제 소형 단지,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하면 한 22평형 전후, 뭐 18평에서 2, 3평형, 뭐 이 정도의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초록색은 중형인데, 이 경우는 뭐 전용 면적이 27, 8평에서 30, 한 3, 4평, 뭐 이런 정도의 단지들을 대상. 이 소형과 중형 두 개가 전체 아파트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그 지수를 따로 왜냐하면 소형과 중형의 가격 움직임이 달라요. 저희 연구소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가격 지수를 따로 만든 겁니다. 소형과 중형으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소형과 중형을 같이 합쳐서 이제 전체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황이라고 하면 첫째는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면적에 따라서 시장 구조가 달라요. 면적에 따라서. 특히 수요가 많은 소형과 중형의 시장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형과 중형이고, 그다음에
대형은 거래가 수요 자체가 적어요. 극히 적기 때문에 지수 형성이 안 돼요. 가격 형성이 안 돼요. 지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대형은 소형이나 중형하고는 전혀 가격 단위가 달라요. 시장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섞어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나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또 부동산 중개 그 사이트들이 부동산 이렇게 가격 지수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 전체를 몽땅 그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뭐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몽땅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수했다라고 하나 딱 띄워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다르고 중형 다르고 대형 달라요. 시장 구조가. 수요 계층이 달라요. 가격 움직임도 달라요. 근데 그걸 몽땅 그려놓으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소형과 중형으로 분리를 해놓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전체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하고 중형 전체 그 거래나 수요가 8, 90%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평균 가격을 찍어놨어요. 요건 이제 2006년 초를 100으로 해서 지수화를 해놓은 건데, 지수화를 해놨는데, 새로 집어넣는 건 뭐냐면은 강남구 전체의 이제 소형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 2006년 1월 달에 평균 가격이 한 5억 정도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2007년하고 2010년 때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10억, 5억이 아니라 7억 정도 됐다 이거예요. 소형이 7억 정도 했는데 이게 10억을 넘었다 이거예요. 10억 평균적으로. 그러다가 2013년에 이게 다시 한 7억 한 5천 정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억 정도로 약간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구체적으로 아마 이건 거의 우리 연구소 부동산 보고서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하고 전기예금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하고 전기예금 지표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이건 가격은 뭡니까? 명목 가격이잖아요. 2006년에 예컨대 30평형대 중형 아파트를 이제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06년 초에 한 9억 정도 했습니다. 2006년 초에 9억 원을 주고 샀을 때 만약에 똑같은 돈 9억 원을 은행에 정기금으로 예금을 했을 때는 하고 비교해서 이른바 이렇게 아파트 이제 9억 원이 지금 이제 2007년 초에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한 2억 원 됐다가 2013년에는 한 8억 원 그러다가 지금 한 8억 한 5천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목 가격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이른바 실질 가격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 실질 가격을 말합니다. 2006년 시점에 물가 수준하고 이렇게 대비했을 때 실제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30평형 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9억 원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동안에 물가 상승 2006년부터 2015년 초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할인한 실질 가격은 한 8억이나 7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한 10억 지금 현재는 명목 30평이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 것이 한 7억이나 8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내가 2006년에 9억 원에 주고 산 것이 실제로는 지금 현재 실질 가치는 8억이나 7억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2006년에 9억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소나타 자동차를 이렇게 20대를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2006년에 9억 원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9억 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 소나타 자동차를 20대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사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것까지를 감안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 평균 가격과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할인한 실질 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할인한 내가 이 9억 원을 2006년에 은행에 예금해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수익하고 대비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로 할인한 실질 가격을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할인 실질 가격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가격을 새로 이렇게 이제 가격 도표를 새로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이 넣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가 200% 뭐 2배 반 올랐습니다. 뭐 광주가 뭐 2배 반 올랐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근데 실제 가격으로 치면은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나홀로 그냥 낡은 소형 아파트가 뭐 8천만 원, 1억 2천으로 올랐다. 그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오른 거죠. 오른 건데 1억이나 1억 2천으로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그게 200%, 250% 올랐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네라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값이 폭등을 했네라고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의 개념으로 아니면 대도시 개념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이 가격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도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강남구 전체의 소형 아파트 거래량, 그 다음에 중형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중형 아파트 거래가 소형보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이 거래량도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색이 있고,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진 게 있습니다. 하얀색은 2006년 이전에 지어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초록색 부분의 거래량은 2006년 이후에 지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강남구 이걸로 보면 강남구 중형 아파트 거래는 주로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일어났습니까?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지금 2013년, 14년, 15년에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늘었다 뭐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거래량을 보면 어쨌든 2014년, 14년, 15년에 약간 강남구의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개괄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각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 그 강남구 동별로 단지별로 개별 단지별로 면적별로 이제 가격 그래프가 이렇게 2006년부터 최근으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역삼동에 그 이른바 이제 그 50제곱미터니까 한 15, 6평형에서 17, 8평형 정도 되는 그 아파트들이죠. 그러니까 20평형 이하짜리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2006년부터 이제 최근월까지 각 단지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것들은 빌라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그 실거래가도 빌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빌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강남구 역삼동에 현대, 뭡니까?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진넥스라는 뭐 이렇게 그 단지인데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다가 2012년부터 이제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그 역삼동의 그 한스빌인가요? 뭐 이런 것도 쭉 올랐다가 2012년에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강남구 역삼동의 작은 아파트들이 뭔지는 몰라도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꺾이고 있다. 꺾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거래도 2012년부터 쭉 줄어버렸어요. 역삼동은. 이게 강남구 역삼동의 전체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준성이. 쭉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단지별로 이렇게 가격이나 거래의 상황 이거 보면 읽으면 이제 의심을 한다. 이거 왜 2012년부터 갑자기 가격 상승폭이 다 꺾였을까? 그 다음에 거래는 이렇게 쭉 죽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이제 진짜 시황을 제대로 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포동. 개포동에 이제 똑같이 역시 그 작은 아파트들. 그럼 이건 들쑥날쑥해요. 개포동은. 보시면은 개포동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약간 또 오르는. 그러니까 역삼동하고 가격 움직임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개포동 지금 다들 아시죠? 개포동은 재건축 단지가 많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건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투기,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재건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전체 이제 그 재건축의 사업성, 그다음에 수요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역삼동하고 개포동의 아파트 그 시장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특히 소형, 작은 아파트, 준소형 이런 게 다르다 이거예요. 개포동의 거래량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고요. 2006년, 7년 투기가 한참일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2009년 이제 이른바 재건축 그 이명박 때 경기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양한다고 했을 때 투기 그때 한참 또 재건축 그 무슨 대책인가 뭔가를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재건축 시장이 지금 거래가 여전히 침체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죠. 침체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뭡니까 반등을 이렇게 못하고 이제 계속 들쑥날쑥 하고 있죠. 들쑥날쑥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빌라예요. 이거 아파트가 없어요. 빌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삼성동 역시 이제 삼성동에 최근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때부터 찍힌 것은 이때 입주를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입주를 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래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산다라고 하면은 팔기 힘들다라는 각오를 하고 사야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아파트가 모른다네.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피박스죠. 피박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데 단돈 5천 원이면 그 지역 이런 시세의 시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 5천 원이 아까워서 이런 걸 안 보고 엉터리 인터넷이나 뭐나 사람 말만 듣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휩쓸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어리석죠. 이렇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논현동은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낮습니다. 뭐 2억 5천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서 같은 경우에 역시 평형이장 수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5억 4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전혀 다르죠. 아까 역삼동이나 개포동하고 또 가격 움직임이 같은 그 준소형, 소형 이하 아파트라도 미니 아파트라도 가격 움직임이 전혀 다르죠. 벌써 2006년에 올랐던 것이 지금 2007년 이후에 거의 계속 침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에서 아파트를 산다, 이런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산다면은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가격 오르기는 기대하기가 힘들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거래도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내가 이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살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가격 추이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산다라면, 이 준소형 아파트를 산다라면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사느냐. 시세 차익 목적으로는 여기서 사면은 손해 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없고, 그다음에 신사동도 없고, 청담동도 없고, 압구정동도 압구정이 이제 한양입니까? 한양이 하나인데 이게 되게 들락들락한데 이게 지금 재건축 대상이 되어 있는 단지라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일원동도 이렇게 아까 수소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형 아까는 작은 미니 아파트들이었는데 12서너 평, 15, 16평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요건 이제 18평에서 한 22, 23평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들은 역시 이제 역삼동,
예. 동이 똑같이 이제 면적별로 동이 이제 반복되죠. 역삼동 하면 가격 변동이 없어요. 역삼동이. 역시 그 2012년부터 이렇게 약간 올랐다가 좀 멈추는 거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좀 거래가 역삼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없고 빌라가 많고 역삼동은. 그 다음에 이제 역삼동도 역시 이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이 있지만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거래는 뭐 조금 낡은 이렇게 2006년 이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일부 새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삼성동도 역시 그 거래가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단지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거래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포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포동 재건축 단지, 아까 미니 아파트도 그랬지만 이것도 역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그 준소형보다는 이것이 더 지금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투기가 상당히 심한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포동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주공이고 이건 뭐 이렇게 뭐 여러 단지들이고 시형 아파트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가 없죠 지금. 거래가 없어서 지금 개포동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소형 아파트들은 지금 이렇게 좀 위험하다, 잘못 이렇게 물었다가는 피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그다음에 청담동, 또 개포동하고 가격 움직임이 다르죠. 이따가 이렇게 거래가 있다가 뚝 끊긴 것은 이게 이때 재건축이 됐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 대치동은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소형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대치동에서 아이파크가 이제 2009년에 입주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게 아이파크가 다소 이제 그 2009년 14년 요 무렵에 조금 거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치동은 가격이 지금 계속 정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대치동이 뭐 학원가라든지 뭐 교육특구라든지 뭐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치동에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곡동도 역시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곡동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 거래가 조금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현동도 없고, 신사동도 뭐 별로고, 수서 같은 경우도 역시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 준소형하고, 일원동도 이렇게 거래가 없고. 보시면은, 소형하고 준소형에서 큰 강남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 건 어디였습니까? 역삼동 지역이었죠. 역삼동은 보시면 아까 준소형 그 강남구 역삼동은 2012년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2012년부터 꺾였어요. 근데 소형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현상이 없죠. 그런 현상이 뭐 약간 일부 단지에서 그랬지만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이전에 한 10평대, 10평대의 아파트가 역삼동에서는 그 2010년부터 가격이 꺾인 원인을 이렇게 그게 좀 특수했다라는 걸 이것을 집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고서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아까 소형에 의해서 중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격이 다 10억대를 이제 벌써 풍풍 뜁니다. 뛰는데 뭐 개나리 같은 것도 거래가 없죠. 뭐 이렇게 거래가 없고, 역삼동의 중형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개나리 레미안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래가 없는 단지를 이렇게 물고 들어갔다라가는 팔기 힘들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2010년에 입주한 레미안 뭐 그레이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격이 지금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2억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1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역삼동의 새 아파트의 시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개업소나 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 듣거나 인터넷에서 본 말 듣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가격 데이터예요. 가장 정확해요. 가장 정확해. 만약에 중개업소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이거 가서 들고 가서 보여주세요. 왜 사기치냐고.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인터넷에서 실거래가 다 찍어보면은 나오니까. 찍어보면 나오니까.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매도 매수를 할 때에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역삼동 보시면 다른 단지들은 그 메리대항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역시 거리가 없죠. 그다음에 역삼동의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가격이 12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0억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있는 이제 단지들이 이것들이 이제 그 역삼 지역의 중형 아파트의 시세를 대표하는 지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허브젠입니까 뭡니까 이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거래는 조금 이렇게 그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2006년 이후에 만든 입주한 아파트면서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006년 이후에 그 지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다시 팔고 나가고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점으로 찍혀 있죠. 선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동에 그래서 뭡니까 힐스테이트입니까? 힐스테이트인데 2009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할 당시에 한 1억, 2억 정도 올랐다가 다시 지금 거의 입주한 가격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힐스테이트가 이 삼성동의 이제 가격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거래들이 뭐냐면 힐스테이트 거래입니다. 2006년 이후에 이렇게 지금 거래가 지금 좀 2006년 입주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힐스테이트들이 2010년에 9년에 입주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냐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해서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재미를 못 봤다 이거예요. 재미를 못 보고 팔고 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 더 기다렸다가 파냐 이거예요. 더 기다리면 잘못했다가는 더 피박 쓸 수 있다라고 그런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동산 시황을 찝어내는 이 부동산 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데 부동산 보고서가 한눈에 그냥 다 쫙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공부방에서 보시는 분들 이건 설명 참고 자료를 보시고, 근데 부산 시민 공방에서 하면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부산의 해운대 이제 부산 동구 공방이면은 해운대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해운대 구 보고서를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방식대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을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키워집니다. 커집니다. 길러집니다. 시장을 보는 그 눈이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대전에 예를 들어서 중구면은 중구, 서구면 서구의 부동산 보고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해보시라 이겁니다. 서울 이렇게 지금 강남구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으면 노원구 공방에서는 노원구 부동산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이렇게 하셔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각 공급방별로 별도로 이렇게 부동산 특집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편성하셔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부동산 보고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같이 공방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확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대치동 같은 게 중형 봐보세요. 대치동 같은 게 아까는 이제 그 소형은 어땠습니까? 평평했죠. 별로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졌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중형은 벌써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끊긴 것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소형, 중형의 가격 움직임이 즉 부동산 시장 구조가 달라요. 수요층이 달라요. 이거 따로 그냥 지수로 이게 전체 지수로 뭐 몇 프로 올랐네 내렸네 이런 게 하면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당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냥 각 면적별로 단지별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이게 도표를 전체로 대치동 하면은 강남구 대치동 하면은 대치동 전체가 이렇게 보여버려요. 전체가 대치동 전체가. 그래서 지금 대치동 전체 상황이 중형 30평대 아파트는 지금 시황이 거리에도 지금 아주 침체되어 있고 죽고 가격도 계속 지금 약 떨어지고 있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금방 확 느껴져.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텔레비전이나 무슨 부동산 이런 케이블 방송이나 무슨 사이트나 이런 데서 무슨 강남이 들썩인다 어쩐다 이렇게 막 뻥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보고서를 보세요. 보고서를. 그다음에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논현동 거의 거래가 없는 단지들이죠. 그다음에 논현동 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격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부 가격이 조금 이렇게 거래가 있는 단지들이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동네별로도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대치동의 경우에는 되게 지금 앞에서 대치동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근데 대치동에 이제 개포 우성이라든지 대치 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도라든지 이런 데들은 가격대가 15 어쨌든 갔다가 지금 한 10억까지 15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11, 2억 정도로 뛰고 12, 3억 정도 11억 됐던 것이 지금 한 8억 정도 하고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동네 대치동하고 청담동하고 물론 이제 단지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동별 가격대가 또 달라요. 가격대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도곡동 같은 경우, 도곡동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소형하고는 달리 가격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개포동은 이제 확연하죠. 지금 중형의 경우에 재건축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개포동의 경우에는 아까 소형보다도 더 확연하게 지금 가격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강남의 모습이에요. 강남의 모습이라도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면적별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보고서를 하나 이렇게 내가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0원 주고 사가지고 5번이고 10번이고 되풀이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가격에 사고 팔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사고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보여요. 개포동도 거리가 없죠. 신사동은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원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격이 벌써 중형분 고가이기 때문에 10억대를 전후로 하는 그런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압구정동 같은 현대 지금 재건축 대상에 있는 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세곡동 일부 이제 새로 입주한 이런 정도.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대형 보면 벌써 이렇게 확 달라요. 준대형 뭡니까?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준대형은 사면은 못 판다 이거예요. 샀다 하면은 팔기 어렵다라고 각오를 하고 사야 된다. 사려면은 중대형 되게 이제 한 40평대 전후로 한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 봐보세요. 전혀 지금 거래가 없어요. 가격 형성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니까 팔기가 힘들어요.
논현동, 청담동, 청담동의 삼익 같은 경우 중대형인데 지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죠.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대치동, 대치동 같은 경우 중대형 거리가 없는데 삼성이라든지 대치 현대라든지 거리가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거의 한 17, 8억이 한 15m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압구정동, 준대형 또 달라요 모습이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은. 역시 중대형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양이라든지 뭐 지금 거의 이제 한양 뭐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가 있고 재건축 뭐 대상이 되는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압구정은 그래도 조금 거래가 조금은 있다 이거예요. 찍힌다 이거예요. 이렇게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 있다.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지금 떨어진 재건축 지금 이제 왜냐하면 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건축이 떨어진 줄 아세요? 2010년부터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부터. 근데 왜 2010년부터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우리 연구소 경제전망 세미나 연말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제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표로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희 연구소가. 그래서 그때 확 퍼진 거죠. 그 다음에 도곡동. 거리가 없죠, 중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태소리입니까? 뭡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동, 개포동. 개포동 같은 경우는 우성이 지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고, 세곡동.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곡동의 경우를 봐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 하락폭이 더 그냥 굉장하지 뭐 5억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대형의 경우에는 지금 거품이 지금 계속 꺼지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 떨어진 게 거의 5억에서 10억 가까이 막 떨어지는 대형은 50평형대 넘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니까. 도곡동 때문에 삼성동은 거의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습니다. 역삼동도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현동도 거래가 없습니다. 대치동 25억이 지금 17, 8억 이렇게 개포 우성이. 그 다음에 이제 20억 넘었던 것이 지금 한 13, 4억, 4억 이렇게 어떻습니까? 재건축. 그 다음에 대치동의 선경, 쌍용, 그 다음에 미도라든지 개포 우성 뭐 이런 것들이 대형의 경우에 25억 갔던 것이 지금 한 15억, 그러니까 한 10억 가까이 떨어졌죠, 지금.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어디에 집중됐으니까 보시면은 중형부터 시작해서 중형부터 중대형, 대형으로 갈수록 거품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되풀이해서 봐보세요. 이런 것들을 찝어낼 수 있어요. 신사동, 그다음에 개포동도 이렇게 지금 대형들이 지금 현대 같은 거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우성도 떨어지고 있고 다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지금 5억씩 떨어졌죠. 지금 5억이나 뭐 6, 7억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일원동의 대형 같은 경우도 이것도 5억 지금 거의 한 7, 8억 떨어져. 7, 8억에서 5억 정도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수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의 저희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거의 지금 전체 강남구 아파트의 80에서 거의 90%를 망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시 계속 한두 달 정도 계속 더 추가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모든 아파트를 다 띄울 거예요. 100% 다. 실제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모든 가격 정보를 다 띄울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90%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남구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아파트 단지의 90%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0%로 이제 다시 높일 겁니다. 높일 건데, 어쨌든 부동산 시황을 보는 법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보고서를 보시고 개인적으로든 5번이고 10번이고 자기가 관심 갖는 지역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시세를 5번이고 10번 계속 되풀이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보여요. 네. 이 한눈에 전체를 보잖아요. 강남구 전체를. 한눈에.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남말 믿지 말고 이 부동산 보고서를 보세요. 4월 첫 번째 동영상 부동산 시황 보는 법은 저희 연구소 부동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지역별로, 근데 대치동이면 대치동, 도곡동이면 도곡동,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는 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좀 식견들이 필요하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죠. 그런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의 어떤 경제 전망 세미나나 아니면은 저희 연구소의 경제 시평 등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접하시고 이런 보고서하고 그런 정보들을 결합하시면 이제 정말로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 못지않게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